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권세진 기자입니다. 새 법무부 장관 임명이 임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를 이제 1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이제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 기한을 정해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안 내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은 이르면 오늘 17일,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이제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되면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최연소죠. 유일한 40대 장관이 됩니다. 1973년생이다 보니까 만 49세이고요.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나이를 이렇게 보는데, 인수위에서 이제 얼마 전에 우리나라 나이 이제 만 나이로 다 통일을 하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냥 40대 장관 이렇게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요즘 이제 40대 장관을 거의 본 적이 없어서 아직 좀 40대 장관이 낯설게 느껴지긴 하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좀 40대 장관 보기 어려웠죠. 어찌 보면 이제 문재인 정부의 핵심들이 일단 586, 그러니까 50대, 80년대 학번, 60년대생 이분들이 뭐 주로 잡고 있다 보니까 50대, 거기서 조금 넘어가는 60대 이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 요직을 잡고 있었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 여태까지 이제 장관 연령대 보면은 과거 군사정권 시대에는 굉장히 젊은 장관이 좀 많았습니다. 뭐 30대도 있었고요. 일단 군사정권의 대통령 나이가 굉장히 적었고 막 40대 이랬고, 그러니까 장군들, 뭐 장관들 이런 나이도 좀 적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역대 최연소 장관, 최연소 총리 뭐 이런 기준이 지금하고는 좀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좀 하기가 어려워서 그 최연소 이런 기준은 1987년 6.29 선언으로 이제 헌법이 바뀌었죠. 지금 헌법으로 바뀌었고, 그러니까 1987년 이후를 보통 기준으로 삼는 게 이제 맞다고 보죠. 대통령 직선제가 그 1987년 헌법에서 이제 된 거고, 그 이후 기준으로 모든 건 최연소 장관, 최연소 총리, 그리고 뭐 이루어진 것들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보면 1987년 이후에 40대 장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한 10명은 조금 넘는데 일일이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제가 기사에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최연소 기록이 누군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연소는 아무래도 여성이라는 건 좀 짐작하실 수 있을 텐데 2014년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이분이 그때 2014년에 1971년생이라서 만 43세였죠. 근데 이분은 원래 이제 계속 최연소 기록을 계속 갈아치워 온 분입니다. 그 33세에 지역구에서,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보통 좀 젊은 분들, 청년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지역구 부산 연제에서 국회의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최연소 청와대 대변인, 그 MB 때 청와대 대변인을 했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최연소 늘 달고 다닌 분입니다. 그러면서 장관까지, 최연소 장관까지 된 거고요. 그러면 이제 남성 중에 최연소 1987년 이후 이제 누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태까지의 그 남성 장관 중에 최연소 기록, 저도 뭐 이분이라고 별로 생각을 못 했었는데 지금 민주당의 의원인 분이죠. 2003년에 임명된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입니다. 이분 뭐 이제 좀 하급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인데요. 이때 임명이 될 때 1959년생으로 만 44세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꽤 40대 장관들이 종종 들어왔습니다. 뭐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신, 대통령의 생각이 좀 있었던 거죠. 그때 문화관광부의 이창동 장관, 이분은 감독 출신인데 이분도 임명받을 때 40대였고요. 그리고 이제 남성 중에 김두관 장관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젊었던 사람은 1993년 임명된 이인재 노동부 장관입니다. 이분이 1948년생이고요. 임명받을 때 만 45세였습니다. 지금도 45세 좀 젊어 보이죠. 김영삼 정부에서 임명이 됐는데, 이게 원래 김영삼 대통령이라는 분이 40대 기수로는 이제 펼쳤던 분이죠. 그러다 보니 40대 장관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노동부는 이제 뭐 노사정 이런 데를 많이 해야 되니까 뭐 젊은 사람도 괜찮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도 같고요. 그래서 40대 장관을 임명을 했는데, 사실 1993년이 그렇게
40대 장관이 나올 거라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 좀 충격을 가져오기도 했고, 사실 뭐 김영삼 대통령이 왜 이인재 장관을 이렇게 굳이 임명을 했나, 뭐 후계자로 본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고, 리틀 김영삼이란 얘기도 나왔고, 이인재 장관도 뭐 이때부터 이제 대권을 좀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장관 얘기로 들어와서 40대 이제 법무부 장관을 한 적이 있느냐, 방금 말씀드린 분들은 약간 정치적인 이유로 임명이 된 분들인데, 사실 뭐 최연소 법무부 장관은 아니죠. 2003년 노무현 정권 때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됩니다. 이때 1957년생이었고 만 46세였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최연소 법무부 장관은 아닌데, 사실 이분이 그러니까 너무 좀 46세 법무부 장관이 되다 보니, 그 기수 파괴가 되다 보니 좀 그렇게 좋은 뭐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했죠.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 뭐 장관, 이제 좀 40대 초중반에 했던 장관들을 좀 돌아봤는데, 근데 총리는 사실 40대 총리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1987년 이후 이제 기준으로 40대 총리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사실 맨날 선진국에서 40대 총리 나오고 젊은 총리 나오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뭐 우리나라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총리가 40대가 없었던 건 아니죠. 박정희 대통령 때 김종필 총리 45세에 됐죠.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2010년에 후보는 있었죠. 2010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만 48세였던 김태호 전 경남지사, 이분을 총리 후보로 지명을 합니다. 이때도 굉장히 센세이션을 했는데요. 그랬는데 뭐 워낙 야당의 이제 공격이 너무나 심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좀 불거지고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고, 그렇게 되다가 결국 자진 사퇴하면서 낙마를 합니다. 결론은 되지 못했고요. 이 이후에는 40대가 총리 후보가 된 적도 없었죠. 그랬는데 이제 40대가 장관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40대를 근데 그래도 40대를 아직 장관으로 지명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이 좀 부담이 되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40대를 지명하는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국민 앞에 이렇게 우리는 변화할 것이고 또 신선한 임무를 하겠다. 그리고 그 장관이 되는 거니까 그 부처 굳어있는 조직을 바꾸겠다 뭐 이런 목표가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세대를 좀 교체해 보겠다, 여기가 바뀌면 이 물결이 이제 일어나게 마련이니까 이런 장점들을 많이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들이 임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사실 여태까지 이제 했던 문화관광부, 뭐 여성가족부, 노동부 이런 곳에 40대 장관을 기용한 거 뭐 나름대로 굉장히 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고요. 뭐 조직의 새바람을 좀 불러오기도 했고 이제 파이팅을 불러오기도 했는데, 근데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김태호 총리 지명 그리고 강금실 법무부 장관 지명, 이 두 가지가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사실 김태호 총리 후보 지명은 이제 준비되지 꼭 그분이 준비가 안 돼서가 아니라 총리를 할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었느냐, 마음이나 뭐 스펙이나 여러 경력이 준비가 되어 있었느냐, 뭐 그건 다들 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라이벌을 견제하는 목적으로 임명한 것 아니냐, 거기다가 주변에 뭐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다, 이런 비난을 받았죠. 그리고 강금실 법무장관 뭐 임명 역시 비슷합니다. 역시 그 부처 자체가 그 기수 질서, 그 조직 문화 이런 게 굉장히 좀 굳어져 있고 그것의 장점도 있는 곳인데, 그거 이제 무시하고 좀 강행을 하는 바람에 사실 그거는 정권에게나 그 장관 본인에게나 뭐 그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곧 인위적인 세대 교체, 뭐 인위적인 40대 총리론, 40대 장관론 이런 것은 이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얘기죠. 이번 이제 한동훈 장관 지명, 이분은 뭐 사실 정치적인 이유로 뭐 됐다기보다는 그 내부에서 능력을 인정받았고 그럴만하다, 그리고 수사를 잘한다,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건 이렇습니다. 이 법무행정도 잘하고 수사도 잘하고 뭐 영어도 잘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딱 할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보여주기가 아니다, 능력 위주의 지명이다, 이걸 강조를 했는데요. 그렇다는 점에서 먼저 앞에 말씀드린 그 정치적인 이유의 지명과는 좀 문제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여곡절 끝에 임명을 받게 됐으니 야당의 공격을 막 다 이제 버텨내고, 야당이 뭐 제대로 공격을 못한 것도 있지만 이런 우여곡절 끝에 임명되는, 좀 그리고 사람들의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는 장관인 만큼 앞으로 잘 해 나가길 좀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